안녕하세요. 수학 즐기기의 짐쌤입니다. 오늘은 정비례와 그 그래프 1차 함수, 2학년 때 배우는 1차 함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정비례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병의 무게가 2kg 하는 X병의 무게를 Y라고 할 때 등식으로 나타내라.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보면 이제 정비례가 뭔지를 접근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먼저 등식으로 나타내라. 이것은 우리 1차 방정식 그리고 1차식 다항식에서 식 세우는 거 많이 했었죠. 그래서 여기 등식으로 나타내 보면 총무게는 한 병의 무게 곱하기 개수니까 총무게 y, 한 병의 무게는 2, 개수는 x 해서 관계식은 y는 2x 하고 나타납니다. 그 다음 개수에 대해서 여기 빈칸을 한번 대응하는 값들을 한번 찾아보면 1이면 x가 1이면 총무게 y는 2, 2면 4, 3, 4, 5일 때는 6, 8, 10이 되겠죠. 이때 요 두 개의 변수의 관계를 보면 x가 2배로 늘어나면 y도 2배, x가 3배면 y도 3배, 4배면 4배, 5배면 5배 이런 관계가 되는 것,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정비례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먼저 정리를 해보면 정비례라고 하는 것은 두 변수 x, y에서 x가 2, 3, 4배로 변하면 y도 2, 3, 4배로 변하는 관계가 있으면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xy는 정비례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관계식은 y는 ax 형태로 나타나요. 아까는 y는 ex였는데 y는 ax 형태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보면 요 a 값은 항상 일정하게 나타나요. x분의 y의 값은 a로 되면서 이 양변을 x로 나누면 x분의 y가 a가 되겠죠. 그래서 이 a 값은 일정한 값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비례상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정비례식을 구할 때 x분의 y에서 구하는데 이거 비례상수라면서 요 x분의 y에서 계산하게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이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아까 두 번째에서 대응표를 했었죠. 그래서 대응표를 쭉 해서 해보니까 여기에 두 개씩 이렇게 되면은 짝을 지어주는 것을 순서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기만 하면 되니까 여기에 순서성 쓰는 거는 생략을 할게요. 굳이 여기 따로 쓸 필요가 없으니까. 자, 1일 때는 2, 그러면 2일 때는 4, 3일 때는 6, 4일 때는 쭉 되는데 이것을 보면은 이렇게 점이 계속 찍히게 되겠죠. 7일 때, 8일 때 해서 쭉 해서 점이 쭉 찍히게 되는데 이것들을 보니까 이렇게 그 직선의 형태에서 이렇게 직선에 위치하는 것들로 나타나게 돼요. 경향이. 근데 여기서는 x의 값이 자연수니까 한 개 두 개 하는 자연수니까 이 직선이 아닌 이렇게 점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 점으로 나타나요. 그래프가. 그래서 이것이 그래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점들의 위치가 이렇게 직선으로 직선 위에 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1시간에 20km는 달리는 자전거가 X 시간 동안에 달린 거리를 Y라고 할 때, 자, 아까와 문제 형태가 비슷하죠. 이제 그래프까지 그려야 되는데, 이제 등식으로 나타내라 보니까, 거리, 속도, 시간은,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요거 많이 보던 거죠, 그죠? 좀 줄였어요. 그래서 거리, 속도, 시간 다 집어넣으면, 거리는 Y, 속도는 20, 그 다음 시간은 x에서 관계식은 y는 20x. 그 다음 이제 빈칸을 채워야 되는데, 자, 여기 쭉 하면은 그냥 20x니까 20배 하면 되겠죠? 그래서 1이면 20,
32면 2시간이면 40. 자, 이렇게 쭉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관계를 보니까 3배, 3배, 5배, 5배. 여기 가면 4배가 되면 4배. 그러면 이런 관계를 뭐라 그래요? 네, 정비례라고 하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정비례 관계가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점을 쭉쭉쭉 찍으면 네, 하나의 직선 형태 위에 다 나타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을 그래프를 쭉 해서 점으로 나타내면 자 이렇게 나타나는데 1일때에서 120 여기가 6일 때는 120 5일 때는 100 그럼 7일 때는 140 이렇게 나가겠죠. 근데 시간은 어떻게 돼요? 그냥 1시간 끄고 이렇게 퉁퉁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쭉 연결돼서 가죠. 그래서 1시간과 2시간 사이나 아니면 시 출발에서부터 하는 것 그 사이사이에 있는 값들이 다 있겠죠. 그래서 0.5시간이면 30분이죠. 30분이면 네, 10km를 가서 여기가 찍혀요. 그래서 쭉 해서 1.5시간, 1시간 반이면 여기 2시간 반이면 네, 50에서 쭉 되는데 또 요 사이에도 다 할 수 있겠죠. 그것들을 다 점을 찍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고 보면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나겠죠. 이해가 됐어요? 1초일 때부터 점 다다닥 찍으면 뭐 0.1초까지 하면은 이렇게 전부 다 연결되면은 선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변수가 자연수로 돼 있는 것 아까와 같이 몇 개 되는 거는 그래프가 점으로 나타나지만 여기서 같이 이어지는 뭐 0에서부터 쭉 해서 이어지는 것들은 이렇게 선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x가 어떤 수가 정해지지 않으면 수 전체로 봐서 그냥 하나의 그래프는 정비례는 직선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나타나는 것들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상 총 6개를 할 텐데 우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경향을 보기 위해서는 6개를 다 봐야 돼요. 그래서 보는 것, 요거 하는 거는 그냥 공통적으로 아까 한 거와 똑같으니까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 없으리라 생각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정비례 그래프는 y는 ax로 나타나는데 x 값이 주어지지 않으면 수 전체로 봐요. 그러면 수 전체로 보면 전부 다 이어지니까 직선으로 나타나요.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뭔가 하면 직선으로 나타나는 그 직선을 그리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이 그릴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두 점이 있다고 하면 이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딱 하나밖에 그릴 수밖에 없어요. 한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는데 두 개의 점을 동시에 지나는 것은 딱 하나밖에 그릴 수 없어요. 왜 이 얘기를 지금 하는가 하면 x의 값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래프가 x의 값이 수 전체가 되니까 그래프가 직선이 되죠. 직선이 되면 이 그리는 방법은 점 2개만 알고만 있으면 그래프를 그냥 쉽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비례 그래프에서는 그래프를 그릴 때 점 2개만 찾아내면 그냥 그것을 지나는 직선을 긋기만 하면 정비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하는 거 보면 이제 왜 이제 그렇게 되는지 알 수 있어요. 대응표를 그려보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다 빈칸을 다 채워보면 이렇게 쭉 하는데 이거 실은 다 채울 필요가 없어요. 정비례니까 수 전체로 돼 있으니까 직선이니까 두 점만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점 0과 4 부분만 선택해서 하도록 할게요. 0,0과 4,4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0일 때는 0, 4일 때는 4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돼서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나는 직선을 자를 대고 쭉 긋게 되면 여기에 돼서 1번 그래프가 되겠죠. 그 다음 2번도 마찬가지 대응표를 만들긴 만드는데 물론 여기 3개를 했지만
값을 대입해 찾아내 보면 음의 2일 때는 음의 6, 0일 때 0, 2일 때 6이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래프를 그릴 때는 두 점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0과 0,0과 2,6 해서 보면 0일 때는 0, 그 다음 2일 때는 6이니까 여기가 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직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그어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2번 그래프예요. 그 다음 3번도 마찬가지. 3번 대형표 그리면 해서 대입해보면 뭐 여러 개가 있지만 이때 조심해야 될 건 이렇게 앞에 개수가 비례상수가 분수일 때는 이 대형표 편리하게 만드는 방법은 x의 값을 여기 분모의 배수를 해서 계산하면 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수를 넣으면 3분의 얼마 되면 그거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3의 배수를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식의 값의 결과인 y 값이 이렇게 정수로 나타나요. 그러면 그래프를 점을 표시하는 게 좀 편리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두 개의 점 선택합니다. 0,0과 6,2 해서 여기에 나타나면 0일 때 0, 6일 때 2. 그러면 이렇게 이어주는 직선을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직선이 그어지게 되면 여기 3번 그래프. 근데 여기서는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보면은 여기 앞에 x 앞에 개수가 비례상수가 1이 있죠. 여기는 3, 여기는 3분의 1. 양수예요. 그러면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똑같은데 전부 다 음으로 바뀌었어요. 하는 방법은 똑같겠죠? 자, 해서 두 개의 점을 선택해서 그래프가 나타나면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0,0과 그 다음에 4일 때 음의 4. 그래서 지라는 직선을 그리면 이렇게 지라는 직선 되겠죠. 요건 아까 구분 짓기 위해서 점선으로 긋기는 했는데 이거 역시 직선이죠. 그 다음 다섯 번째 그래프 보면 y는 음의 3x 빈칸을 채우면 음의 6, 0, 음의 6 이렇게 되죠. 그래서 0,0과 2, 마이너스 6 이것을 좌표평면에 표시를 해보면 0일 때는 0, 그 다음에 2일 때는 음의 6이 되겠죠. 여기. 그러면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두 개 점 지나는 직선 하나뿐이니까 그어보면은 이렇게 쭉 그어지겠죠. 그 다음 6번 그래프 역시 마찬가지. x는 어떤 수를 하는 게 편하다고요? 분모의 배수, 3의 배수를 해서 대응표를 만들면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표시된 것을 좌표 평면에서 나타내면 그래프는 이렇게 자 해서 음일 때와 양일 때 이렇게 6개의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이거를 전체를 봐서 분석을 해보면 비례상수가 양일 때는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면서 직선이고 전부 다 1, 3, 4분면을 지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이 세 개는 비례상수가 A는 1, 그 다음 2번은 A가 비례상수가 3, 3번은 3분의 1 전부 다 양수예요. 양수일 때는 이것은 그래프가 어디를 지나는가 하면 1, 3, 4분면을 지나요. 그러면 음일 때는 여기는 2, 4, 4분면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A 값이 음이면서 그래프는 2, 4, 4분면을 지나요. 이것을 전부 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공통적인 이게 전부 다 6개가 전부 다 정비례 그래프죠. 그래서 정비례 그래프의 특징을 보면 공통점이 뭐예요? 일단 6개의 공통점 전부 다 원점을 지나죠. 원점을 지나고 그 다음 6개 모두 그래프가 직선으로 나타나요. 그 다음 이제 또 6개 공통점이 하나 더 있는데 방향이 좀 달라서 이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여기서 보면 이
이쪽에 있는 1, 2, 3번은 비례상수의 값이 양이고 여기 이쪽에 있는 4, 5, 6번의 그래프는 비례상수의 값이 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A가 비례상수가 양이면 그래프는 제1, 3, 4분면 여기 사자가 빠졌네요. 4분면에 어디 빠졌어요. 4분면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A가 음이면 2, 4, 4분면에 위치를 하게 되죠. 그 다음 절대값 A의 값이 크면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0에서부터 거리지만 부를 생각하지 않는 수 하면 되겠죠. 보니까 2번, 5번 보니까 절대값이 3, 3으로 상당히 큰데 그래프가 이렇게 아주 가파르게 돼 있죠. 그래서 정비례일 때는 이 그래프를 y축에 가까워진다 클수록 이렇게 표현하지만 나중에 1차 함수에서는 그런 현상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틀릴 때가 있으니까 이건 경사가 그냥 급하다, 가파르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A의 값이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경사가 급하고 가파르고 작으면 작을수록 여기에 3번과 6번과 같이 작으면 작을수록 완만한 그래프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해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6개의 그래프의 특징을 다 봤는데 여기서 정비례 그래프에서는 이 비례상수의 값이 그래프마다 어떤 좌표 점이 되든지 간에 비례상수는 일정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 A 값은 x분의 y로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것은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들어갈게요. 자, 해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한 것이 무지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1차 함수 정비례에서 벗어나서 1차 함수로 영역이 확장이 되면 이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 되는가 하면 1차 함수일 때는 비례상수라 하지 않고 기울기라고 해요. 기울기. 그래서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해서 기울기를 구하게 되는데 그것은 여기에 사는 것하고 좀 유사해요. 그래서 1학년 때 요 정비례 부분에 있는 식 구하거나 뭐 비례상수 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두면 2학년 때 가서는 아주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차 함수, 정비례에 대한 그래프의 특징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자, 두 문제만 하도록 할게요. 두 변수 xy는 정비례 관계가 있고 변수 x가 20일 때 y의 값은 60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자, 세 개의 질문이 있어요. 관계식을 나타내야 되고 그래프도 나타내야 되고 그 다음 이것도 구해야 되는데 일단 정비례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정비례 관계식은 y는 ax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비례니까 y는 ax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지문을 보니까 x는 20, y는 60, 20과 60을 주어줬죠. 그럼 a 값을 구할 수가 있죠. x와 y는 변수니까 식을 써야 되니까 a 값을 일단 구해서 식을 완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x가 20, y는 60이니까 대입하니까 60은 a 곱하기 20 되니까 a는 3. 자, a를 구하는 거 아니죠. a를 구하는 게 아니고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정비례 식으로 나타내줘야 돼요. 그래서 a를 처음 했던 여기다 대입해서 식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식은 y는 3x 해서 1번 답은 y는 3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를 여기 1에서 구한 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몇 서분면에 있는 그래프인가? 이것은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찾아낼 수가 있죠. 정비례 그래프니까 공통점이 원점을 지나고 A가 양이면 1, 3, 4분면, 음이면 2, 4, 4분면,
그리고 다 직선이고. 그래서 여기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돼서 찾아낼 수가 있겠죠. 물론 그래프 그래도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질문. 변수 x의 값이 5일 때 y의 값을 구하여라. 첫 번째에서 이제 정비례 식을 구했죠. 근데 x가 5일 때 y의 값을 구하는 그냥 식의 값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해서 구해보면 y는 3x니까 x가 5니까 대입하면은 y는 3 곱하기 5가 돼서 15 해서 세 문제를 구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한 문제 더 봅니다. 아래 그래프는 이제 그래프가 주어졌는데 2, 3을 지나는 1대 3, 2,3 여기를 지나니까 2, 3을 지나고 원점을 지나네요.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원점을 지나면서 직선이에요. 그러면 관계는 두 변수의 관계는 뭐다? 네, 정비례예요. 정비례. 그래서 정비례 y는 ax에서 식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2,3을 지나니까 앞에 있는 것은 x의 값, 뒤에 있는 것은 y 값이니까 자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그 다음에 정비례하니까 y는 ax로 나타나고 x가 1일 때 y는 3 각각 집어넣으면 3은 2a가 되죠. 그래서 a 2로 나누니까 a는 2분의 3이 되겠죠. 관계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y는 하고 써줘야겠죠. y는 2분의 3x 해서 1번 관계식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이래식은 그래프를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데 몇 서분면에 있는가 했으니까 그냥 뭐 그래 처음부터 그려줬으니까 얘기할 건 없겠죠. 1, 3, 4분면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3번 봅니다. x의 값이 4일 때 이제 변수니까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x의 값이 4로 변하면 y 값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어디에서 구하는가 하면 1번 관계식 구한대를 요 식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x가 4, y를 값을 구해보면 y는 2분의 3에 x가 4였으니까 대입하면은 4에서 약분하면 2가 돼서 2, 3은 이렇게 해서 y의 값은 이렇게 되겠죠. 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 정비례 관계의 향각을 좀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했는데요. 이것은 1차 함수 내용에 아주 기본이 되는 거라서 지금 문제를 두 문제밖에 안 했어요. 식 구하는 것도 뭐 하긴 했지만 이런 것들을 그래프를 보고 아니면 문장이 주어졌을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례상수 구하는 것 2학년 때는 그것이 이제 기울기하고 y절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을 해서 식을 구하는데 그것의 기본이 되는 단원이 되겠어요.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반비례인데 반비례는 그냥 1학년 때만 사용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그리고 문제를 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